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222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오늘은 겨울 햇살처럼 잔잔한 지혜 한 자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 힘껏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오르막에서는 숨이 가쁘고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 내려서는 길에 접어들면 비로소 주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시영 박사의 하산의 미학에는 이러한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하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글을 번님과 함께 읽으며 우리의 하산길을 어떻게 품위 있게 걸어갈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제목 하산의 미학. 오르막과 내리막이 주는 삶의 비유. 등산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산을 오를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고역이지만 내려갈 때는 콧노래를 흥얼거릴 만큼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는 정상까지 가는데 집중하느라 발치의 계단만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지만 내리막길에는 산 아래 경치도 굽어보고 길 옆에 울창한 숲속도 들여다보게 된다. 인간의 삶 역시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올라가면 내려와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오르막길에만 관심을 쏟는다. 사회적인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오르막길이 마치 인생의 목표이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은 오르막의 기세가 꺾이고 난 뒤 그저 만만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인생의 나머지 절반이자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 후반부의 발견 관조의 시간.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관조라는 것을 하게 된다. 고요한 마음으로 주변과 사물을 두루 돌아보는 것은 그 나이쯤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나이 들매 뒤따르는 좋은 일들 중 하나인 셈이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 이츠키 히로유키가 쓴 하산의 사상이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운명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산을 시작하고 나면 이제 정신적인 성숙을 가꿀 차례라는 것이다. 문명이 쇠할 때 꽃피는 진짜 문화. 인류 역사상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이와 같았다. 한창 성장기에는 오직 강성한 제국을 세우고 세력을 넓히기 위해 침략과 전쟁, 그리고 약탈에 몰두했다.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 올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영화의 정점을 지나 쇠락의 길에 접어들면서부터 그제야 밖으로만 향해 있던 눈을 안으로 돌려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던 것이다. 생의 내리막도 마찬가지다. 전성기 때 그리도 탄탄했던 내 몸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 우울해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 이제 나의 깊이를 만들어갈 때다. 나이 들어 비로소 피어나는 감성.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능력과 뇌의 활동 수치는 떨어지지만 감수성과 세상을 보는 눈은 더욱 예민해진다. 젊을수록 더 감성적일 것 같지만 사실 진짜 감성은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발현되는 것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바쁜 시절에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산을 올라가는 시기인 것이다. 그러나 삶의 정점을 찍고 하산기에 접어들면 꼭대기만 바라보던 시선이 발 아래를 내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래서 역사 속 나라들도 시들어갈 때 문명이 피어나고 가장 감성적이다. 홍천 선마을 이야기 감성을 위한 공간. 내가 굳이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속에 선마을을 짓겠다고 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현대인들의 감성이 너무 메말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감성이 메마른 나머지 인간성마저 피폐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탓에 사회가 날이 갈수록 격하고 거칠어지고 있었다. 사라진 감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 선마을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하다. 서울의 밤하늘에서는 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별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해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네온사인으로 번쩍번쩍하니 별빛이 맥을 못 춘다. 게다가 별을 보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도 없다. 내가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감성을 되찾는 운동을 생각한 것이 벌써 20년 전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문화기행을 시작했다. 가끔은 낙조가 좋은 곳을 찾아가 몇 시간이고 그 낙조를 보기 위해 기다리기도 한다. 감성이 희생해야 인간다움이 돌아온다. 감성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살아있음을 깨우치게 하는 증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감성은 무한히 깊고 넓어질 수 있는 영역이다. 하산길의 지혜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름답게. 어쩔 수 없이 들어선 하산길. 하루하루 나이 드는 육신을 느껴야 하는 것이 신날 수는 없다.
그러나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내려올 수는 없는 일이다. 산은 내려올 때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기 쉽고 계단도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니 천천히 풍경들을 감상하며 어느 한 걸음도 허투루 디디지 말고 가자. 열심히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잘 내려오고 나서야 등산은 무사히 끝이 나는 것이다. 한국 사회도 하산할 시점. 지난 반세기 우리는 산업사회 구축을 위해 열심히 달렸다. 위를 향해 오르는 데만 주력했다. 덕분에 우리는 세계가 놀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고공고속비행의 시대는 끝났다. 23% 경제 성장률이 고작이다. 우린 하산할 준비도 해야 한다. 이게 등산의 순리다. 오르면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도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아직 더 올라가야 한다는 국민의 욕방에 반대되는 말을 했다간 당장 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하면 됐다. 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상에서 뒤돌아보는 여유자족의 마음. 이제 우린 정상이다. 땀을 훔치고 발 아래 경치도 내려다보면서 여유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더 오르겠다는 건 욕심인데도 더 오르지 못하면 즉각 불평불만이 쏟아진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의 사회 심리다. 도파민 심리 탓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우리 조상의 자족정신이 새삼 지혜롭다는 생각이 든다. 맺는 말.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인생의 하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조금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빛과 바람과 사람들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감성이 살아날 때 인간다움도 되살아난다고 하지요. 오늘 하루는 서둘러 오르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질문을 품으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도 잘 내려오는 것도 인생의 큰 지혜입니다. 번님의 오늘이 잔잔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